돼지와 함께한 30년 인생. 개보다 돼지를 더 많이 보고 자란 한 남자. 돼지가 이쁘세요? 돼지 많이 이쁘세요? 쟤는 애기 때부터 쟤는 애가 좀 틀렸어 다른 애들하고. 돼지 새끼 나면은 같이 자야 돼요. 원래 꿈은 돼지 농장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농장 대신 선택한 사업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돼지 생갈비 가게부터 생고기로 만든 수제 소시지 사업까지.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돼지로 끝장을 보는 오늘의 갑부. 갑부의 돼지 사업 중심에는 돈이 통째로 들어오는 정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2, 3일? 2, 3일만 있어요? 이 정도는 살아야죠. 돼지가 이루어준 남자의 로망. 돼지란 말 그대로 돈이죠. 모든 걸 다 이루어졌으니까. 돼지로 40억 자산을 모은 병진 씨의 돈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갑부를 만나러 온 곳은 충남 공주. 겉보기엔 규모도 작고 평범해 보이는 정육점인데 매장 안은 손님들로 문전성시. 이거 한근 좀 넘는 거 하나 썰어드릴게요. 8,000원짜리요. 금방 썰어놓은 건데 이걸로 드릴게요. 흔하디 흔한 정육점을 대박집으로 만든 장본. 오고 가는 손님들을 보며 흐뭇해하는 이 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설병진 씨입니다. 정육점이라면 뭐니 해도 고기가 좋아야 하는 법.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목살과 삼겹살을 보니 고기의 질이 심상치 않습니까? 저한테는 돼지가 흔들려서는 안 될 원칙이죠. 네. 내놓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는 돼지고기.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다른 정육점은 틀리게 좀 부드러워요. 전체가 생이라서 확실히 좀 식감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복지방도 없고 잔지방도 없어서 먹기 아주 좋더라고요. 좀 고기 잘 하시나 봐요. 저 인터넷에 유튜브 요새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검색하다 보니까. 깐깐한 고객도 만족한 갑부의 고기. 얼마죠? 41,800원입니다. 네. 26,900원. 여기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빨리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매출이요? 조금 돼요. 어느 정도 돼요? 아직 마감은 하지 않았는데. 자, 440만 원 정도 팔았네요. 네. 처음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집사람이랑 저축하고 이제 모아놓은 것들 그리고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돈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안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돈이 얼마나? 8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그러게요. 지금 자산 가치 규모 생각해 보면 뭐 대략 3, 4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빚내서 어렵게 모은 1억 원을 8년 만에 40억 원으로 불린 갑부. 그 비결을 파헤쳐 봐야겠죠?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하는 시간. 내가 조심해. 하나씩 하나씩. 허리 조심하고. 하나, 둘, 자, 그렇지. 오케이. 갑부의 정육점에 지옥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다리 조심하고. 으쌰, 그렇지. 오케이. 한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40kg이 넘는 지육의 무게. 도축한 지 하루가 채 안 된 신선한 지육이니만큼 서둘러 옮기는 게 관건이랍니다. 몇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그냥 뭐 10마리씩? 10마리요? 예. 80에서 90kg 지육이 무려 10마리? 모아놓고 보니 거참 장관입니다. 아니 무슨 돼지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잡아요.
네, 많은 건 아니고 하나씩 잡습니다. 이게 다 팔려요? 금방 팔리죠. 보통 이게 보통 한 2, 3일 보거든요. 10마리가 2, 3일 치면 한 달에 몇 마리를 판다는 거죠? 하루 10판 정도. 10판 정도는 5마리. 하루에 5마리, 5, 3, 15, 150마리. 150마리. 네. 한 달 150마리. 그 정도 팔죠. 그 정도 나가야죠. 아, 역시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지옥이 다 옮겨지면 이제부터가 시작. 지옥의 겉과 속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갈비 때 벌어진 것도 괜찮고. 뭘 체크하시는 거예요? 안에 이제 갈비뼈가 이제 고기가 잘 벌어졌는지 또 그리고 육색 작팅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들어온 돼지하고 현재 명세서 이제 도축 증명서하고 봤을 때 일치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1 뿔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면 요 위에가 이제 이 위에 숫자 찍힌 게 농가 번호예요. 농가 번호고 이 밑에 찍힌 게 이제 136이 이게 도축 번호인데 136이 거기 뭐 암수 구별하고 키로수 나오고 등지방 두께 그 등급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빨간 줄 쳐진 게 네. 저희가 이제 원하는 스펙대로 저희가 받은 거예요 지금. 네. 그 작업을 확인하는 거예요. 돼지가 등급이 있는지 몰랐어요. 돼지도 등급이 다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이제 질이 달라지죠.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중량, 등 지방 두께 등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나뉜다는데요. 일반 시중에서는 등급으로 돼지고기를 사본 적은 없거든요. 등급은 표시가 돼 있었을 거예요.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사진 않죠. 저희는 이렇게 지육으로 이렇게 통 돼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부분육으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체돼서 삼겹살, 목살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런 등급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1등급 이상의 지육만 선별해서 들여오는 게 원칙. 허나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만 고기의 질을 판단하는 건 아니랍니다. 요게 좀 얇게 한 거. 어디야? 아니? 그러네. 몇 번이니? 1322? 1322, 85, 26. 여기 요 수치상에는 좀 높게 나왔었는데 실적으로 보니까 또 그러네. 체중이 전체적으로 지금 작은 것 같아. 뭔가 지육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돼지의 체중이 줄었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요? 돼지의 중량이 줄어든 것 같다는 직원의 말에 지난 한 달간 도축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돼지의 중량이 전보다 줄어든 걸까요? 어제도 작업했구나. 어제 거. 8월 10일, 8월 2일. 전체적으로 체중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보면 우리 때 계속 이게 초에 작업한 게 90개 초반 때 원하는 대로 잘 걸렸는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체중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 지금 큰 상황은 아닌데 다른 건 다 괜찮고 그지? 다 괜찮고 체중적으로 좀 작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농가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고 배달처럼 찾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돼지를 150마리씩 들여오다 보니 미세한 변화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답니다. 이게 원육 등급인데 되게 꼼꼼하시네요. 원육이 좋아야 맛도 좋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고기, 믿을 수 있는 고기, 안전한 고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꼼꼼하겠죠. 네, 그래서 이 작업만큼은 사실은 꼼꼼하게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저희가 살 길이고요. 정육점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고기의 품질인 만큼 좋은 원육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나랑 이제 농장지 갔다 올 테니까 마무리 잘 좀 해줘. 네. 결국 일하다 말고 농장으로 향하는 갑부. 갑부에겐 돼지 농장 가는 길이 굉장히 익숙하다는데요. 농장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자주 가서 또 실무진하고 또 얘기도 하고요. 사실은 예전에 또 그 농장에서 근무도 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동료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요. 정육점을 하기 전 농장을 다니며 동물약품을 팔았던 병진 씨. 그러던 중 약품 없이도 돼지를 잘 키운다는 농장주를 만나게 되고
농장의 사육 환경을 보며 정육점 창업을 결심했답니다. 공유들을 이렇게 육류로 대체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어떠한 공유를 먹고 어떠한 물을 섭취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관리를 받았냐, 이게 이제 고기 맛을 결정해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농장이 제일 제격이다,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갑부가 다닌 농장만 전국 500여 곳. 그중에서 갑부가 최고로 꼽은 이 농장은 지난해에만 돼지 약 5만 3천 두를 출하하며 모든 관리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곳이라는데요.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축사로 직행. 돼지 축사로 가는 시간이 병진 씨에게는 가장 떨리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병진 씨가 들어서자마자 돼지들 시선 집중. 다 사진 찍어보셨어요? 예. 저 알아보는 거죠. 오랜만에 왔다고. 돼지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한 마리씩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입니다. 머리 유심히 보세요. 물을 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돼지는 이렇게 땀샘이 없어요.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는데, 그러면 이제 물을 받고서 체내 열기를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자유롭게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봤는데 문제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돼지가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의 현재 컨디션을 체크하는 갑부. 이건 왜 칵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개방형으로 크진 않네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원하는 환경이 있어요.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면 그거를 맞춰주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열을 하고 이렇게 칸칸 나누어가지고 잘 환기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온도나 습도를 잘 맞춰서 건강한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생각보다 깨끗해요. 당연히 깨끗한 거 아닌가요? 원래 돼지가 제일 깔끔한 동물이에요. 네. 정육점 주인치고는 돼지 사육에 대한 지식이 남다릅니다. 돼지를 잘 아시나 봐요. 네, 전공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축산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양돈, 돼지를 전공했죠. 양돈 축산학을 전공했다 보니 농가의 사육 환경과 돼지의 움직임만 봐도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이 방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비해서 등급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원 플러스 등급 원하고 그냥 같이 보거든, 묶어서. 그런데 요 비율이 얼마나 차지를 하고 있냐. 2등급에 대해서 공급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가 비율이 늘어날 때는 여기서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다는 얘기지. 공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여름에 이제 더위 타는 기분하고 너무 작을 것도 좀더 모아서 하니까 근데 뭐 특별한 적이 아닌데 뭐 둘러봐도 적이 아닌데 약간 더위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장 회의에도 참석하는 갑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영향인지 뭔지 몰라도 약간 살짝 이렇게 편차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장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신뢰관계에서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알고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거. 팀장님이랑 그 과정 수라 쪽에서 우리 협의를 잘해서 수라 할수 있게 보기 해주세요. 일반 정육점 사장이 농장을 찾아간다는 일은 사실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처음부터 농장을 받고 그 원육을 선택했고 알기 때문에 항상 그쪽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죠. 농장까지 가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정형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원육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이쪽이 삼겹살이에요. 네. 이제 등심 쪽으로 속하고 이제 목살을 자른 단면이죠. 마블링도 좋고요. 균형적으로 지방 배열이 잘 돼 있고요. 좋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대 매출을 가능하게 한 돼지고기. 하지만 갑부의 좋은 원육이 처음부터 고객들에게 사랑받은 건 아니라는데요. 확신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흘러가진 않았어요.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결과는 상당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죠. 원육에 대한 확신 하나로 정육점을 시작한 갑부. 그러나 정육점 하루 매출은 고작 10만 원에 그쳤고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게 앞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삼시세끼 고기로 때웠던 것 같아요. 지나가시면서 이제 고기 냄새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네. 그럼 그렇게 힘든 시기에서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일단은 원육에 대한 확신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소비자가 알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은 변치 않았었어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고기 좋다, 야. 이제는 없어서 못 판다는 갑부의 돼지고기. 작업이 순차적으로 잘 되네요. 신뢰하는 농장 한 곳과 최고 등급의 지육을 거래하며 고기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공 노하우랍니다. 저희는 이런 걸 붙이지 않고 정삼겹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밑에 쪽은 과감히 잘라줍니다. 아무래도 끝에 쪽이 문제나. 등지방 쪽에 이제 지방이 두껍다 보니까 좀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 좋은 정스펙 삼겹살이 나옵니다. 네, 좀 많이 자르는 편인데 그렇게 해야지 정스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스펙.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정확한 부위를 이제 사가실 수 있는 거죠. 고기에서만큼은 어떠한 변칙도 허용 불가. 그래야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답니다. 안 부딪히게.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달리 상진아, 면 반드시 띄워. 멀찍이 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갑부. 살 나와. 조심해서. 네. 사장님 왜 보고만 계세요? 아, 저요? 제가 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하는데요. 네, 또 우리 직원들 불편할까봐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사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가 일을 안 하는구나. 같이 안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 이 친구들이 더 전문가고 더 잘해요. 네. 제가 하면 고기의 상품이 좀 떨어져요. 정형 기술에 따라 고기의 가치가 결정되다 보니 베테랑 정형사인 상진 씨가 담당하고 있답니다. 이 정도라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빠릅니다. 아니 시계 바르시네요? 네? 사장님. 일이니까요. 열심히 해야죠. 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횟수로 한 15년? 15년에? 모든 부위의 특성 파악은 기본. 날카로운 칼로 빠르고 정확하게 뼈와 살을 분리해야 하는 고도의 작업. 까다로운 등뼈 발골도 거침이 없네요. 순식간에 부위 하나 작업 끝. 이게 등갈비. 뼈를 커팅을 해가지고 등갈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잘하는 분야를. 우리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잘하니까 또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저는 제가 잘하는 걸 찾아서 도움을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잘하는 거 지금 이렇게 지공부장. 정형 실력은 부족해도 진공 포장은 자신 있는 갑부. 원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덩어리째 포장하는데요. 지육이 워낙 많다 보니 부위별로 포장하는 것도 품이 많이 드는 작업. 부분육으로 가공된 고기를 받아도 될 법한데 꼭 지육 작업을 고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일단 지육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작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이제 마투보다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육 가공비를 줄이고 단가를 낮추니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인지상정.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벨지에 적힌 날짜에도 노하우가 담겨 있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도축했고 오늘 이제 나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판매가 가능하죠. 네. 보통 이렇게 육가공 가서 또 유통 돌아와서 이렇게 오면 벌써 그 기간만 해도 훨씬 넘을 거예요. 도축 후 5일 이내 고기가 가장 맛있다는 갑부의 고기 철학. 그만큼 신선한 고기를 빨리 판매하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고기 부위만 해도 최소 8종류 이상. 진열대를 고기로 가득 채우면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됩니다. 손님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오, 좋은 것만 깔아놨어요. 주문을 좀 주세요. 주물럭. 이렇게 다 하시면 22,100원이요. 3만 원 받았고요. 8086으로 할게요. 덩어리로 드리면 돼요? 덩어리로? 예, 42,900원이요. 4,800원으로 할게요. 선생님 저 포인트 얼마나 돼요? 네, 11,000원 있으세요. 진짜요? 그거 다 써주세요. 엄청 많이 알겠습니다. 모았어. 네. 22,500원 네. 결제할게요. 열심히 모아야지. 포인트가 있으면 좋은데요? 네, 크죠. 기분 좋죠. 포인트 쓰면. 공짜 같잖아요. 그동안 모아놓은 거 쓰면. 26,000원. 포인트 쌓이는 걸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 같은데요. 할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1%씩 적립하고 있어요. 일반 마트 같은 데는 0.1%씩이니까 10배니까 고기가 단가가 또 커요. 그래서 금방금방 쌓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뭐 얼마 이상 써야 된다 그런 게 없고 그냥 쌓이는 족족 원하실 때 쓰시면 돼요.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단골 손님을 늘리는데 포인트 적립 제도가 한몫 톡톡히 했답니다. 정육점에 손님이 뜸해진 시간.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돼지고기를 들고 정육점을 나서는데요. 다른 부위는 전혀 없이 뼈 있는 부위만 골라 실은 갑부. 어디 가시는 겁니까? 네, 지금 배달 있어가지고 네, 지금 배달하러 갑니다. 고기 배달은 수시로 다니지만 오늘같이 지옥이 들어온 날이면 꼭 가야 할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면 배송기사 생각하시겠어요? 사실은 그 역할이 또 제 역할이기도 해요. 왜냐면 장사를 잘하게끔 서포트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또 얼굴 한번 더 보게 되고 네,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주에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전 광역시. 네, 다 갑니다 이제. 근데 여기 대전이잖아요. 예, 여기 대전이에요. 이까지 배송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 배송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 매장이 또 있어요. 아, 네, 사장님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병진 씨가 5년째 운영 중인 돼지고기집이라는데요. 갑부가 가져오는 원육 덕분인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통한답니다. 정육점만 해도 바쁠 텐데 고깃집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식당은 사실은 이제 주변에 권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고기도 이렇게 원육기 좋고 맛있는데 식당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라겠으면 안 한다고 했을 텐데 고기 관련된 일이었고 어쨌든 원육에 대해서 일단은 성공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원육에 대한 자부심으로 친한 동생과 함께 시작한 고깃집. 많이 팔았네? 왜 늦게 왔어? 바빴어 오늘. 바빠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온다고 지금 온 거야. 예약이 많아갖고. 정육점 주인이 하는 가게면 고기 종류도 다양할 것 같지만 이곳에서 파는 고기 부위는 단 한 가지뿐이랍니다. 과연 어떤 부위일지 기대되시죠? 모양은 돼지갈비 같은데 양념은 안 된 생갈비.
돼지고기의 풍미가 뛰어난 뼈 삼겹 부위라는데요. 바로 뜯고 싶어지는 비주얼이네요. 이건 갈비살인데요. 이 모양을 만들려고 연구 많이 했어요. 직접 만드신 거?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기 이제 동생하고 이제 정유 이제 친구들하고 계속 모여가지고 이 모양을 계속 만들어냈죠. 그때 목이 많이 갔다 버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탄생한 게 이 모양이에요. 100kg이 넘는 돼지에서도 1k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라는데요. 자고로 뼈에 붙은 고기만큼 맛있는 고기가 없다죠. 불향 제대로 입혀 노릇노릇 구워주면 윤기 자르르한 거 보이시나요? 진한 육즙을 가득 품은 돼지 생갈비. 고기가 익자마자 장비부터 갖추고 야무지게 뜯어줍니다. 살코기와 지방이 잘 어우러져 있어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쫄깃. 뜯어보니 어떤가요? 맛있어요. 저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본 사람은 없다는 돼지 생갈비. 그런데 처음부터 생갈비만 팔았던 건 아니라는데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째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돼지고기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했었는데 또 주변 상권에서 또 같은 업종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올 초에 새로 이제 메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오픈을 한 거죠. 더 나아요? 지금 더 만족도도 훨씬 높고요. 왜냐면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만족도는 되게 높은 걸로 지금 보고는 되고 있어요. 보통 뭐 4천만 원대 이렇게 매출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예요. 매출은 오르고 있습니다. 고깃집 매출만 연 4억 원 돌파. 그런데 갑부의 돼지 사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고깃집에 이어 두 번째로 고기 배달을 온 곳. 장진아, 고기 왔어. 고기 문 열어줘. 문. 베테랑 정형사 상진 씨의 가게인가 했더니 많이 팔았어? 잘하고 있습니다. 오, 많이 팔았네. 낮 시간인데도 매출 140만 원을 거뜬히 넘긴 정육점. 여기는 어디예요? 2호점이야. 네. 갑부의 돼지 사업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정육점 쪽에서 월 한 1억 6천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한 4천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 그렇게 구성되는 것 같아요. 매출 나오는 그 비중이. 한 2억 4천 정도? 월 나오는 것 같아요. 돈으로 돈 버는 갑부의 돼지 사업 연 매출은 약 28억 8천만 원. 트럭 대신 고급차를 몰고 퇴근하는 갑부. 넓은 마당에 있는 이 전원주택이 병진 씨의 집이라는데요. 멋지네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병진 씨를 기다리는 것은 현동아, 좋았어요. 아이고, 이 녀석 주인 왔다고 신났네요. 이거 봐라. 갑부의 집 소개 타임. 여기가 저희 이제 거실이고요. 1층 거실이고 그 주방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이 안쪽에는 아들 방하고 손님 방. 그리고 보시면 벽난로 그 겨울에 난방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불멍 때리기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2층에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도 이렇게 나무로 했는데요. 나무 받는 그런 질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이쪽도 통창을 해가지고 바깥을 또 보려고
이제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요소들을 집어넣었어요. 이쪽에는 바깥 2층에서 좀 볼 수 있는 테라스.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오면 드레스룸을 지나서 이렇게 침실, 침실이고요. 이쪽 보시면 경관이 되게 좋죠. 사이사철 변화하는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침마다 다른 이제 환경이 보이죠. 병진 씨가 원했던 모든 게 담긴 완벽한 전원주택. 정말 너무 부럽네요. 아, 근데 집이 되게 좋네요. 남편이 다 뭐 철근부터 시작해서 원벽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도 그렇고 잔디도 그렇고 다. 원래 그렇잖아. 로망, 남자들 로망이 내가 살 집은 내가 한번 지어보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계기가 돼가지고 직접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짓게 됐죠. 집터를 장만하고 땅을 일구는 것부터 작은 벽돌 하나까지도 직접 쌓아 올렸습니다. 1년여 만에 완성한 병진 씨의 드림하우스. 로망이 현실이 된 건 집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저도 저만의 보물지도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죠. 그때는 사실 막연한 꿈을 좀 구체화하는 작업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꿈들을 넣어보고 이렇게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지도에는 어떤 꿈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20대에 생각했던 꿈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루고 싶은, 갖고 싶은 것들, 행복한 가정, 그리고 뭐 돈, 그리고 뭐 멋진 차, 멋진 집, 이런 것들을 그 보물지도에 같이 넣어서 매일매일 쳐다보고 뭐 그랬었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해준 보물지도. 저한테 맨날 보여줬어요. 근데 맨날 웃었어요. 차도 막 진짜 안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무슨 친이하고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 집도 저희 막 22평인가 해서 이렇게 파카만 벗어나도 막 꽉 찬 집이었는데 막 그런 서재 있는 집 얘기하고 정말 이루어질까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루어진 거 있더라고요. 그 안에 돼지 그림이 있었어. 돼지 그래서 그림 내가 있고. 돼지를 통해서 돈을 그려놓고 그 돈을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다. 위통 벗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해놓고. 맞아요. 거기 맞아요. 돼지를 통해서 간다고 그것도 해놨습니다. 진짜 돼지 때문에 다 이루셨네요. 네. 와, 신기해. 41살 나이에 돼지로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룬 병진 씨. 힘든 시절을 함께 견딘 아내도 웃는 날이 더 많아졌다네요. 돼지와 함께한 30년 인생. 돼지 덕분에 병진 씨의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지? 현수막 지금 바꿔 갖고 왔거든? 갑부의 오늘 첫 업무는 정육점 홍보 현수막을 교체하는 것. 정말 고기 손질 빼고는 다 하는 것 같죠? 이런 센스 있는 문구 하나가 매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준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하하, 갑부의 속마음인가요? 두 번째 업무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들에게 보낼 택배 포장. 삼겹살 수육용 국물. 수육용 국물. 술통 하나, 청원 하나. 갑부의 정육점엔 고기 종류 외에도 인기 품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직접 만든 소시지라는데 이건 또 어떻게 만들게 됐나요? 일단은 소세지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한테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한테 이제 밥을 맨날 차려주다 보니 만만한 게 소세지였어요. 근데 소세지의 그 뒷면을 보고 많은 생각을 들게 했죠. 그래서 소세지도 고기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정육점에서 그냥 만들어 보기 시작했었죠.
정육점에서 소량으로 만들어 팔던 소시지가 입소문을 타며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좀 커졌다는데요. 여기 도대체 어디예요? 네, 여기는 수제 소세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네. 공장 같은데. 예,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헬스업 인증을 맡아가지고요. 안전하게 생산하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소세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원육을 중요시하는 갑부답게 자투리 고기가 아닌 국내산 1등급 생고기만 사용하는 게 원칙. 여기 막 근막 제거하는 걸 좀 해줘야 소세지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그런 이물감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근막을 좀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소시지 제작. 무모하지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원육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소세지는 고기거든요. 고기가 맛있다는 거는 소세지도 맛있는 거예요. 같은 관계인데요. 오일 안에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소세지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맛있을까? 당연히 맛있겠죠. 그래서 그 원육을 믿고 소세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소시지에는 돼지고기만 넣는 게 아닌 한우 목심을 다져서 넣어주는데요. 돼지고기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감칠맛을 채워준답니다. 비싼 한우까지 넣으니 원재료비가 만만치 않지만 경쟁력 있는 소시지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소세지를 더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같이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맛이 더 좋더라고요. 고기에 덩어리가 안 보일 때까지 곱게 갈아준 다음 완성된 반죽을 천연 돼지 창자에 채워주면 통통한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소시지는 종류에 따라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소시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훈제 소시지부터 만듭니다. 기계에서 1시간 정도 훈연을 거치면 특유의 색과 풍미가 살아난다는데요. 뽀얀 소시지가 훈연 후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는군요. 전문적이신데요? 처음에는 조금씩 만들어 봤는데요. 이쪽에 이제 빠지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전문가를 통해서 수업을 받고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간 공주와 서울을 오가며 독일식 소시지 제조 교육을 받은 갑부.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이제 소시지를 확인할 시간. 구릿빛 포동포동한 소시지 완성. 한입 앙 베어물고 싶네요. 쫀득쫀득함이 살아있는 속살까지 완벽하네요. 돼지고기를 향한 갑부의 관심과 열정으로 탄생한 수제 소시지 완성. 이제 수제로 만듦으로써 손길은 많이 가지만 하나하나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좀 더 정확하게 더 맛있게 손맛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 수 있겠죠. 돼지고기의 변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수제로 만들다 보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맞춤형 햄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업체가 원하는 재료를 고기와 섞은 후 용도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제작. 진통머신 꼭 채워주세요. 마치 빵을 만드는 것 같죠? 소시지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갑부.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햄 소세지를 보면 모양이 다 누구나 알듯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맛까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틀을 깨보자. 그래서 좀 다양한 변신을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독특한 모양의 햄. 과연 어떤 햄이 탄생할까요? 맛도 모양도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신개념 수제 햄. 오븐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 식빵이 부풀어 오르듯 햄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오, 되게 신기해. 색깔도 있고. 노릇노릇 정말 잘 구워졌네요.
어묵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고기로 만들어 쫄깃함까지 느낄 수 있는 수제 햄. 먹음직스러운 모양까지 완벽하네요. 오, 피자 냄새나, 피자 냄새. 냄새 바질 냄새나. 진짜. 한 가지 향긋하다. 취향과 용도에 맞게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수제 햄. 진짜 너무 좋다. 갑부의 새로운 시도. 완전 성공한 것 같은데요? 해놓은 것들 다 기록 좀 해주시고요. 네. 좀 더 개선점 찾아가지고 토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개선 한번 해보는 걸로. 근데 좀만 더 좋게끔 생각 가지고 하면 분명 결과치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 너무 고생 많았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비가 내리는 날. 이른 아침부터 소시지를 옮기느라 바빠 보입니다. 로컬 마트로 납품 배달을 갈 예정인데요. 정성껏 만든 소시지가 손님에게 가는 날. 왠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출하할 때는 마음이 좀 설레이죠. 처음에 며칠 동안은 진열 해놓고 하루 종일 먼 발치기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얼마나 팔리고 손님이 어떤 반응인지. 네, 그렇게 했었죠. 처음 그 떨림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마트에 손님이 몰리기 전 서둘러 진열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다 팔렸네. 저희는 거의 없네요. 네, 다 팔렸어요. 일주일 좀 반응이 좋네요. 네, 떡갈비 언제 들어왔어요? 떡갈비 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하나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그냥 가져가면 저기 라벨 하나 찍어드릴게요. 2개 주세요. 네, 그럴게요. 맛있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이들 좋아하죠? 네, 애들 좋아해. 네. 진열하기도 전에 소시지가 팔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맛과 모양이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갑부의 소시지. 특히 엄마들에게 인기가 좋답니다. 이것도 맛있겠다. 어머니요. 이거 소세지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저희는 많이 사다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애기들이 엄청 잘 먹어요. 일반에도 시중에 소세지 많잖아요. 근데 저 원래 소세지 잘 안 먹이거든요. 네, 근데 지인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수제 소세지여서 짜지도 않고 아기들이 잘 먹어서 자주 애용하는 편이에요. 이건 아빠가 따주자. 청양고추요. 따주세요. 갑부의 소시지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곳. 공장에서 만든 소시지와 새로 도전한 시제품들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박 대표님. 네. 소시지가 많이 팔렸네요. 요즘에 잘 나간다고. 아, 그래요?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쪽은 저희가 이제 수제 소세지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조금 브런치 카페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매장이에요.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소시지 브런치 카페라네요. 갑부가 만든 다양한 소시지를 한 번에 맛볼 수가 있다는데요. 약불에 돌돌 굴려가며 먹음직스럽게 구워냅니다. 잘 구운 소시지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호라,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나 봅니다. 소시지 향에 이끌려 셀프바로 향하는 손님들. 우와, 이게 뭐야? 올리브요?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완벽해. SNS 업로드할 감성 컷부터 찰칵. 과연 갑부의 소시지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
되게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게 수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믿고 드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감 얻고 도전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갑부의 수제 소시지. 소시지 테스트의 마지막 관문. 냉정하게 맛 평가를 해줄 특별한 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자, 좋았어요. 좋았어요. 엄마. 돈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 잘 지냈지. 네가 고생이지. 아니 파마하라고 돈 줬는데 파마 왜 안 했어? 했어. 네? 염자 가라고 내가 파마 돈 들였는데. 여기가 그러면 지금 본집. 본집. 네. 원래 여기 계셨던 네, 거예요? 원래 여기서 있었죠. 축사가 있었다 그러시던데. 축사는 집 뒤쪽에 해서 축사가 예전에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어릴 적 돼지를 키웠던 아버지 덕에 개보다 돼지를 더 많이 보고 자란 병진 씨. 시골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부업으로 이제 돼지 사육을 하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부모님 일 도와드리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숫자짜리 여기다. 저 안쪽으로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곳에서 병진 씨의 인생을 바꿔준 돼지와의 30년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크진 않네, 옛날같이. 그때는 엄청 컸는데. 아버지에겐 힘든 업이었지만 아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놀이터였던 축사. 돼지 새끼 나면은 같이 자야 돼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사르프대 예, 까고. 같이 자고. 사르프대 까고 자고. 예, 저기 그때는 지금은 CCTV가 있었지. 그때는 네. CCTV가 없어가지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돼지. 남달랐네요. 옛날 얘기네요. 항상 돼지 곁을 지키던 어린 소년이 30년 후 돼지 덕분에 꿈을 이룬 건 어쩌면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부모님께 직접 만든 소시지를 평가받는 시간. 이보다 떨리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소세지 만든 건데 아버지 한번 엄마도록 맛 좀 한번 보세요. 잘 구웠네. 고기를 잘 걷다야. 나 카레 맛. 매콤하잖아. 카레 맛. 그건 그건 카레. 카레 맛 나. 가광 들어간 거고. 고기 굽고 이렇게 되면 네. 안 질리고 나는 이걸 더 먹거든. 얀만 먹어도 안 질리게 생겼어. 부드러움하고 야, 이게 술안주 얘는 짭짤하고 야. 밥 안줘도 좋지만 술 안줘 좋다.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엄마 어때? 맛있어. 맛있어요? 다 맛있지 아들이 한 거라? 다 맛있어. 아들이 한 거라고 맛있다고 하고 평가를 잘해. 내 입은 딱이요. 아들이 만든 건데 무엇인들 맛이 없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법이지요. 정육점에서 시작했는데 소세지까지 만드시네요, 아드님이. 얘는 별거 돼요. 고생을 어려도 많이 해가지고 정신력이 나다면서 강해요. 아버님 닮아서요? 네, 엄청 강하고 어디 갔다 와도 얘는 가로요. 하여튼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쟤는 애기 때부터 내가 좀 무자스러워. 배짱도 좋고 조그만 것이 배짱도 좋고 저거는 그래서 지금 잘 된 거 보니까 좋으시죠? 아이고 좋고 말고지요. 사직이 잘 되는 이가 이상 공고를 없이 내가 잘 되는 거 더 좋아요. 네,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더 확실히 생기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확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부모님의 응원 덕에 앞으로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 같네요. 뿌듯한 마음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디님. 네. 여기 이쪽에 땅 어떤 것 같아요? 보시기에? 여기 앞에. 네. 넓은데요?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논밖에 없지만 네, 여기 앞으로 이제 제가 꿈을 가지고 이쪽에 펼칠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네네. 병진 씨의 새로운 꿈이 펼쳐질 약 900평의 땅. 그는 이 넓은 땅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여기에서는 6차 산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수제 햄과 수제 소시지를 여기서 만들면서 그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고, 네, 그런 계획을 여기 안에 담고 있어요. 대주라의 끝장을 보시려고 하시네요. 일단은 현재 계획은 그런데 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뭐 그거 하나 열정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어떤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갑부가 꿈을 현실로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1만 분의 1 확률로 찾을 수 있는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처음 봤어요. 네잎클로버 농장이에요. 행운의 상징 네잎클로버로 갑부가 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16억 정도 됐습니다. 행운의 네잎클로버로 연매출 16억 원을 버는 농부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채널 A